수학원 세 번째 파트 지수 함수입니다. 자, 지수 함수는 원래 이과 파트였죠.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상학 함수 요 세 개를 초월 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과생이 했던 파트였어요. 근데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다시 초월 함수 이 세 개가 수원 과정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다소 문과생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함수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학 함수까지 다 문과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지수함수라는 거는 앞에서 배운 대로 지수를 배웠죠. 그죠?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임의의 실수 x, 그러니까 실수 x라는 얘기고, 이 x가 지수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됐으니까, 자, 밑조건이 있었죠. 지수 확장할 때 실수까지 확장하면, 자,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1이 조건이 되면 이 값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니까 y는 ax제곱이라는 이 지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y는 3분의 1의 x제곱, y는 2의 x제곱.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조건에서 y는 ax제곱에서 a가 1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a가 1이면 x에다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전부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a가 1인 경우는 지수 함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2분의 1제곱이다 이러면 루트 2가 되죠. 루트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허수가 돼요. 허수는 함수하고 부등식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허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숫자죠. 진짜 숫자가 아니라 마치 그 용 같은. 그래서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하고 부등식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방정식에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고1 때 방정식에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지수 함수는, 자, 함수는 항상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밑조건에서 a가 1보다 클 때 하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조건이 되겠죠. a는 1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수여야 되고. 그러면 뭐 우리가 수직선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a의 값이라고 치면 0, 자, 1은 안 되고, 그럼 0과 1 사이 여기하고 1 이상인 거, 자, 요 두 군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군데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모양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뭐 간단한 숫자로 생각해 보면 2의 x제곱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에다가는 모든 실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모든 실수. 그럼 실수의 분류는 양수, 영, 음수, 자,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양수를 쪽을 한번 넣어보고 0을 반드시 넣어봐야 되고, 그 다음 음수 쪽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양수 쪽을 넣으면, 자, x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지겠죠. 그러면 양수 쪽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2를 넣으면 2가 되겠죠.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8. 자,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0을 넣으면, 자, 2의 0제곱이 되니까 어떤 거의 0제곱은 항상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1을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는 4분의 1. 점점 분모 쪽이 확 커지겠네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8분의 1. 자,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나 2의 뭐 마이너스 100제곱 이러면 뭐 2의 100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무리 커져도 음수 쪽으로 아무리 가도 0은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음수 쪽은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0은 되지 않고 0에 가까이 가게 되는 모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함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함수식의 해가.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하면 함수 문제는 거의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면 80%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역은 함수에서는 이제 정의역, 치역 이런 게 나오죠. 정의역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x값이 될 수 있는 것. x값이 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x에는 모든 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들을 말합니다. y값. 자, 그래서 치역은 정의역 치역은 자, 고1 때 배웠던 함수를 떠올리면 자, 여기가 x값이 되는 거고 여긴 y값. 그 다음에 x는 1, 2, 3 y는 1, 2, 3, 4 자, 이걸 함수관계라고 생각하면 2는 2로 화살 2는 1로 화살 이게 화살표를 쏘면 자, x값이 될 수 있는 수를 정의역이라고 하죠.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서 y값 중에 화살표 받은 애들을 바로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에서는 y값이 될 수 있는 수가 되겠죠. x를 넣었을 때 y값은 어디서부터 되냐 이거죠. 그럼 그래프를 잘 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x값을 아무리 넣어도 y값은 0이 되거나 이 밑에 y값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 0 위에가 되겠구나. x축 위에 y값들은. 그래서 치역은 바로 양의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 y값이 되는 영역. 0은 안 되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이라는 거는 자, 점근선은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x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자, x값이 음수가 될수록 음수 쪽에서 그래서 자, x축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 x축을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0이라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선이죠. 자, 이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y는 0 곱하기 x 플러스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 모든 수를 넣어도 다 0이 되니까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자, 바로 x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점 0,1을 지나간다. 자, a의 x제곱인데 x가 0이면 여기서 x가 0이면 a의 0제곱이 될 거니까 a가 뭐가 되든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반드시 0,1을 지나갑니다. 자, a가 1보다 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수에 0이 오면 1이 되니까 반드시 0,1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자, x가 이렇게 증가해요. 1, 2, 3 이렇게. 그러면 1을 넣었을 땐 여기가 되겠지만 2를 넣으면 더 위에 y값들이 나오겠죠. 3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증가함수라고 해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를 분석할 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점근선에 대한 설명이 있죠. 곡선 위에 한 점이 한없이 어떤 한 직선에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한다. 이 점들이 점점 x축에 가까워지기만 하고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 극한의 개념에 또 도입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함수에. 자, 이번에 이제
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죠. A가. 그러면 뭐 2분의 1 같은 경우죠. A가 될 수 있는 게 뭐 3분의 1 이런 거인 경우.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 그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자, X 값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치역은, 자, 화살표 받은 Y 값들. 자, X에다 뭘 넣던지 Y 값들은 다 X축 위에서만 있겠네요.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요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금선은 점점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X축이 된다. 자, 이것도 반드시 점 0,1을 지나가겠습니다. A가 뭐가 됐든 지수의 0이 오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뭐 그래프를 보면 알겠죠. X값이 점점 늘어날수록 Y값은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함수는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주어지면 그냥 X값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기본이 있죠. 양수 집어넣어보고 0 집어넣어보고 음수 쪽 집어넣어서 실제로 대입을 해서 그래프를 점을 찍어 나가면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분수, 미시 분수인 경우는 X값이 늘어날수록 커질수록 점점 분모가 커지니까 숫자는 작아지겠죠. 그럼 Y값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반대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이쪽은 A가 1보다 큰 경우고, 이쪽은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0,1은 지나가고, 얘를 겹쳐보면, 한 좌표에다 그려보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결국 2분의 1 x, 미시 2분의 1과 2를 비교해 봤을 때, 자,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지수에서 배웠듯이 분수도 지수로 표현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거의 x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서로 x가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 x가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함수는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함수는 항상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수함수를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x 대신에 x-m을 넣어주면 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건 자세한 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건 고1 과정에서 다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 그럼 x 대신에 x-n, n만큼 이동했다. 그럼 y 대신에 y-n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겠죠. y-n은 a의 x-m. 그 다음에 요 n을 넘기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읽고서 x축으로 n만큼 이동하고 얘는 플러스 n이니까 원래 이쪽에 있던 애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이었죠. 그러니까 y축으로도 n만큼 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x 대신에 x-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y 대신에 y-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y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요것과 요것을 원래 y는 3의 x제곱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플러스 2는 3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넘기면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대칭이동이죠. 대칭이동은 이제 x축 선대칭에 대한 얘기고 점대칭은 이제 원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좌표에서 봤을 때 x축과 y축 그 다음에 원점이 있죠. 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칭이동은 요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P라는 점이 1사분면에 이렇게 있어요. 얘를 X값, Y값을 좌표를 X, Y로 잡아주면 자,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 점이. 그러면 X값은 바뀌지 않고 자, Y값만 마이너스로 바뀌겠네요. 아, 그러면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Y는 변하지 않을 거고, X값만 부호가 바뀌겠네요. 아, 그러면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이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원점으로 점 대칭을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해도 되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둘 다 부호가 바뀌겠죠. 이걸 자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x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럼 원점 대칭은 둘 다 해야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은 이게 다예요. 이 세 가지만 익히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자, 대칭 이동. 자, 지수함수에서 대칭 이동이죠.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해 가면 자, y 대신에 y 마이너스 y를 넣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y는 a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y는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a의 마이너스 x제곱 바로 넣은 거네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적용시켜주면 a분의 1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x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1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 그대로 x축의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2분의 1의 x제곱이 되겠네요. 자,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내용은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예요.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지수를 비교한다. 누가 크냐죠, 대소관계는. 그럼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해라. 그러면 자, 밑이 일단 똑같으니까 지수가 큰 게 크겠죠. 지수가 분수가 아닌 이상. 자, 분수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요. 이때는 당연히 밑이 3이니까 지수가 큰 쪽이 크겠네요. 그죠? 그럼 3, 그 다음에 루트 2, 여기는 1이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y는 3의 x제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요런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이. 그러면 밑은 똑같고 요 3하고 루트 2하고 1이 x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x값이 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루트 2는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3이 제일 여기 있겠죠. 그때 y값들은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루트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y는으로 생각하면 누가 제일 큰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수가 될 때는 거꾸로 지수가 커지면 분모가 작아지겠죠, 그죠? 분모가 점점 커지겠죠. 분모가 커지겠죠. 제곱이 되면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해석하면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고, 자, x값들을, 지수에 있는 게 x값들이죠. 2는 요 정도 있을 거고, 0.5는 한 여기 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있겠죠. 그럼 y값이 누가 제일 크냐면, 마이너스 1일 때가 y값이 제일 크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0.5, 자, 그 다음에 2. 자, 요렇게 함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실제로 숫자를 생각해보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 함수의 뜻과 그래프였습니다.